남자는 정말로 다정한 여자를 좋아할까? 왜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여자에게 더 집착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니들 반가워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이지 우리 모두의 가슴 한 구석을 쿡쿡 찌르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혹시 살면서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도대체 왜 우리는 나한테 별로 노력도 안 하는 사람한테 이토록 끌리는 걸까요? 심지어 껌딱지처럼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못하잖아요. 참나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죠. 저쪽에서는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애매하게 구는데 오히려 내 마음은 더 불타오르는 그 기이한 현상 말이에요. 우리 남자들이라는 종족도 참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게 뭐냐면요. 언니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 잘해주고 헌신하면 고마워해야 하는데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거나 심드렁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세상에 나에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감동은 못할 망정 뒷걸음질을 치다니 정말 헐소리가 절로 나오죠. 많은 언니들이 밤마다 이불 뒤집어 쓰고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너무 잘해줘서 매력이 없나? 남자들은 역시 나쁜 여자한테 끌리는 건가 하고요. 착하고 순한 양처럼 굴면 질려하고 노하고 차가운 고양이처럼 굴면 안달이 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잃곤 하죠. 아이고, 머리야.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예전에 딱 그런 흑역사가 있었어요. 한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정말이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었거든요. 제 딴에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그녀의 기분을 살피고 연락 하나에 일희일비하고 내 스케줄은 뒷전이고 무조건 그녀가 1순위였죠. 에이구, 지금 생각하면 진짜 대박 호구짓이었죠. 결과가 어땠냐고요? 예상하셨겠지만 참혹했어요. 제가 잘해줄수록 그녀는 점점 더 멀어지더라고요. 마치 잡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안 준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 사랑이 모자랐나? 자책도 많이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헐, 내가 잃어버린 건 그녀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이었다는 걸요. 이것말 뼈 아픈 진실인데 우리 남자들이 말이죠. 단순히 착한 여자를 질려하고 차가운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착함과 나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진짜 미치도록 끌리는 건 그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 바로 아우라예요.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서 매력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나 없이도 이미 충분히 스스로 행복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거예요. 와,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이 미묘한 차이가 사람을 완전히 홀려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답답하고 속상한 심리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심리학적으로 왜 우리 뇌가 이런 밀당 아닌 밀당에 반응하는지 알아볼 건데 어려운 용어 다 빼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사회적 기준을 스스로 세우는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남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의 기준을 따르는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남자들의 속마음을 대변해서 여자가 정말로 매력적으로 보일 때, 즉 겉으로만 센 척하는 게 아니라 내면이 꽉 차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포스가 느껴지는 10가지 구체적인 이유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이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언니들이 당장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실전적인 팁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영상 끝부분에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평온함을 찾는 진짜 비결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연애 스킬을 넘어서서 언니들의 자존감을 지키는 치유의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진짜 대박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제 이야기가 남을 같지 않고 내 이야기 같다면,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짝사랑이나 헛된 희망 고문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저랑 같이 이 지긋지긋한 연애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진짜 사랑받는 여자로 거듭나보자고요. 자, 그럼 준비되셨으면 우리 같이 시작해볼까요? 구체적인 이유 10가지를 하나하나 뜯어보기 전에 일단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심리부터 파헤쳐봐야 해요. 도대체 우리는 내 손에 닿을 듯 말 듯한 사람에게 미친 듯이 끌리는 걸까요? 왜 나를 세상의 중심처럼 떠받들어주지 않는 사람에게 오히려 매달리게 되는 걸까요? 이게 그냥 운명의 장난이거나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니까요. 참나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알고 보면 정말 단순하면서도 무서운
구석이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어려운 말은 다 집어치우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사랑에서도 예외가 아니죠. 언니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상대방이 뭔가 침착하고 여유가 넘치고 굳이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 모습을 보면 우리 뇌가 갑자기 비상벨을 울리며 작동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당당하지, 저 여유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하고 말이죠. 상대방의 그 쿨하고 독립적인 태도가 일종의 보이지 않는 자처럼 작용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측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너무 쉽게 넘어오고 내 기분 맞추느라 쩔쩔매고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헌신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건 잠깐이고 우리 남자들 무의식 속에서는 아주 못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어라이 여자는 왜 이렇게 쉬운 거지? 내가 별로 노력 안 해도 나를 좋아하네. 그럼 내가 치가 겨우 이 정도인가 아니면 이 여자가 별 볼 일 없는 건가? 헐 진짜 대박 너무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인간의 본능적 심리예요. 상대방이 너무 쉬워 보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리게 되는 거죠. 아이고 정말 못났죠. 하지만 자기만의 세계가 확실한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나 말고도 챙겨야 할 자신만의 소중한 영역이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울타리 안으로는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올려다보게 돼요. 와, 저 여자는 뭔가 다르다 레벨이 높아 보여.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저 여자의 인정을 받고 싶다는 욕구가 솟구치죠. 이게 좌절감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도 전정신을 자극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저 멋진 여자의 마음에 들어가고 싶다. 저 높은 가치를 가진 사람에게 어울리는 남자 되고 싶다. 이런 정복욕이 나 되고 싶다. 이런 정복욕이 활활 타오르는 거죠. 세상에 나 그러니까 언니들 너무 착하게 망굴 필요 없어요. 약간의 튕김이 아니라 자기 삶을 단단하게 지키는 그 태도가 진짜 매력이라니까요. 이게 무슨 고단 수요들의 머리 싸움이나 상대를 조종하려는 얄팍한 밀당 게임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인간 본연의 아주 깊은 욕망, 즉 가치 있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하는 본능을 건드리는 문제거든요. 언니들이 마음은 바다처럼 넓지만 뚜렷한 경계선이 있고 한없이 상냥하지만 칼 같은 원칙을 딱 지킬 때 그게 우리 남자들한테는 엄청나게 강렬한 메시지로 꽂혀요. 나는 나 자체로 이미 완벽한 존재야. 누군가가 내 빈칸을 채워줄 필요는 없어. 만약 내가 내 옆에 있고 싶다면 나의 이온전함을 존중해야 할 거야. 와 진짜 대박 멋지지 않나요? 이런 태도 앞에서 우리 남자들은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된다니까요. 문득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상실의 시대에 나오는 명대사가 하나 떠오르네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그 세계의 일부가 된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연애에 대입해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남자 없이도 잘 사는 여자, 즉 당신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여자는 사실 자기만의 단단한 세계 속에서 이미 주인공으로 꽉 차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나를 사랑해주나 안 해주나 전전긍긍하며 외부의 확인 도장을 기다리지 않죠. 바로 그 흔들림 없는 자기 주도적인 세상이 남자들을 미치게 만드는 강력한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결핍이 가득해서 징징거리는 사람한테 끌리는 게 아니라 내면이 풍요롭고 여유가 넘치는 사람한테 자석처럼 끌려가거든요. 이건 진짜 팩트예요. 철든 남자들 그리고 성숙한 여자들이 연애에서 진짜로 원하는 건 내시중을 들어줄 하녀나 부하가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어깨나란히 하고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 배울 점이 있어서 나를 성장시켜주고 때로는 내가 기대어 쉴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요. 우리 남자들이 겉으로만 차갑고 도도한 여자한테 환장해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존감 그리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심이 행동으로 뿜어져 나올 때 거기에 반하는 거죠. 부드러움이라는 것도 속에 단단한 심지가 있어야 진짜 아름다운 거지. 속이 텅 비어 있으면 그건 그냥 만만한 거잖아요. 겉은 부드러운데 속은 바위처럼 단단한 외유내강의 매력. 칵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나요? 자 이제 왜 우리 뇌가 이런 심리에 반응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 실전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도대체 어떤 여자가 그런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언니들도 그런 마성의 매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10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씻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자고요. 준비되셨으면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10가지 이야기는 남자를 꼬시기 위한 얄팍한 연애 기술이나 잔머리 굴리는 꼼수가 절대 아니에요. 이건 진짜 매력적인 사람, 직묵직한 내공과 깊이 있는 아우라를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한 10가지 삶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원칙들을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다 보면 연애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그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자신만의 세계에서 고요하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태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세상에나 많은 언니들이 연애만 시작했다 하면 하루 종일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 남자한테 연락이 오나 안 오나 기다리면서 내 할 일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솔직히 우리 남자들도 다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진짜 고수들은 달라요. 그들은 누군가의 연락이나 데이트 신청 따위로 자신의 하루를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녀들은 이미 자신만의 목표가 있고 좋아하는 취미가 있고 배워야 공부나 프로젝트로 하루 24시간이 꽉 차 있어요. 바쁘게 사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신의 삶에 몰입해 있는 거죠. 이런 태도가 상대방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아세요? 바로 내 인생은 이미 충분히 완벽해. 너는 내 인생에 들어온 아주 멋진 보너스일 뿐이지 나를 구원해줄 구세주는 아니야. 라는 아주 강력하고 도도한 선언인 셈이에요. 우리 남자들이란 종족은 참 단순해서요. 자기를 목매달고 기다리는 여자한테는 금방 흥미를 잃지만 자기 삶을 사느라 바쁜 여자한테는 묘한 승부욕과 존경심을 동시에 느껴요. 헐, 이 여자 뭐지? 나 없이도 너무 잘 사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더 안달이 나는 거죠.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이 매력의 원천은 바로 자기 주도적인 삶, 즉 자율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시나리오 작가로 일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 친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친구는 연애할 때 진짜 칼 같아요. 아무리 썸남이 보고 싶다고 난리를 쳐도 자기가 정해둔 요가 시간이나 글 쓰는 시간에는 절대 약속을 잡지 않아요. 보통 남자 같으면 삐질 수도 있는데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더라고요. 당시 만났던 남자친구가 결국 자기 스케줄을 싹 다 바꿔서 그 친구 시간에 맞추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 남자가 술자리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나는 걔가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보다 자기 일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아끼는 그 모습이 진짜 미치도록 섹시해 보여라고요. 와, 참나 듣고 보니 맞는 말이죠. 그 친구는 남자의 비위를 맞추는 것보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더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신에 대한 예의이자 껍데기뿐인 밀당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매력이 되는 거죠. 언니들 기억하세요. 남자를 위해 내 시간을 비워두지 말고 내 꽉 찬 시간에 남자가 들어올 틈을 아주 조금만 내어주는 거, 그게 포인트예요. 두 번째 원칙은 바로 기품 있게 선을 긋는 법, 즉 개인적인 경계선을 아주 우아하게 지키는 태도예요. 세상에나 많은 언니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남자를 사랑하면 무조건 이해해주고 다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착한 여자 콤플렉스에 걸린 것처럼 말이에요. 아이고 답답해라. 제가 남자로서 딱 잘라 말할게요. 무조건적인 예스는 배려가 아니라 그냥 만만한 호구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왜 이 원칙이 중요하냐고요. 경계선이라는 건 곧 자존감의 얼굴이거든요. 확실한 자기만의 선이 있는 여자는 부당한 대우를 절대 참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오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웃으면서도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줄 알죠. 참 나에게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거절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 남자들은 이 여자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본능적으로 감지해요. 높은 가치를 지닌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긴장하게 되는 거죠. 관계에서 안정감과 존중은 바로 이 선을 지키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아주 흔한 상황을 예로 들어볼까요? 남자친구가 약속 시간 다 돼서 갑자기 못 나간다고 펑크를 냈다고 쳐요. 그것도 별로 납득이 안 가는 핑계를 대면서요. 보통 이럴 때 언니들 반응이 어때요? 화를 내거나 삐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아쉬워서 그럼 내일은 돼. 내가 시간 맞출게 하면서 매달리잖아요. 에이구, 이러면 남자 버릇만 나빠져요. 진짜 고수 언니들은 이럴 때 절대 감정적으로 굴지 않아요. 그녀들은 쿨하게 이렇게 말하죠. 그래, 알겠어. 급판인가 보네. 잘 처리해. 다음 약속은 나중에 다시 정하자. 나도 이번 주는 스케줄이 꽉 차서 말이야. 와,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징징거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내 시간은 당신이 펑크 낸다고 해서 남아도는 게 아니라는 걸 아주 점잖게 보여주는 거죠. 나는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니까 내가 그 시간을 낭비하게 두지 않겠어라는 무언의 압박인 셈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남자는 아차 싶으면서 다음 약속 잡을 때는 진짜 신중하게 언니 눈치를 보게 될걸요. 기억하세요.
나의 소중함을 지키는 건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는 것보다 100배는 더 중요한 일이에요. 세 번째 원칙은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독을 아주 우아하게 즐길 줄 아는 능력이에요. 세상에 나에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많은 언니들이 외로움을 못 견뎌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잖아요. 혼자 밥 먹는 것도 싫고 주말에 약속 없으면 불안해하고요. 아이고 이러면 안 돼요. 외로움이 무서워서도 망치듯 연애를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집착하게 되고 그건 결국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거든요. 왜 이 능력이 그토록 매력적이냐고요. 독을 즐길 줄 아는 여자는 내면에 깊은 우물이 있는 것과 같아요. 마음의 평화가 꽉 차 있어서 굳이 남한테 기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녀들이 혼자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왕 따라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아주 고귀한 시간인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그런 여자를 보면 묘한 신비감을 느껴요. 와, 저 여자는 혼자서도 저렇게 빛이 나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 미치게 만드는 정적인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남자친구가 며칠 출장을 갔다고 쳐요. 보통은 불안해서 지금 뭐 해? 밥은 먹었어. 누구랑 있어? 하면서 카톡 폭탄을 날리잖아요. 에이구 이러면 남자들은 숨이 턱턱 막혀요. 그런데 진짜 고수 언니들은 달라요. 그 시간에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읽거나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면서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요. 그리고 남자가 돌아왔을 때나 심심했어. 징징거리는 대신에 눈을 반짝이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 이번에 읽은 책에서 진짜 재밌는 구절을 발견했어. 하면서 자기가 배우고 느낀 것들을 이야기해줘요. 헐 진짜 대박이때 남자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나는 지금 단순히 날 기다리는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우주를 만나고 있구나 하는 경이로움이에요. 빈 껍데기가 아니라 속이 꽉 찬 사람과 대화하는 희열. 우리 남자들은 그런 여자에게서 절대 헤어나올 수 없어요. 네 번째 원칙은 바로 칭찬은 진심을 담아서 화끈하게 하되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줄 아는 대담함이에요. 세상에나 많은 언니들이 착각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남자는 무조건 오냐 오냐 해주고 기살려주는 리액션 기계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물론 칭찬 싫어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영혼 없이 고개만 끄덕거리는 예스맨 같은 여자는 금방 질려요. 매력이 없거든요. 왜 이 원칙이 먹히냐고요? 진짜 매력적인 여자는 맹목적인 팬클럽이 아니에요. 그녀들은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줄 알지만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무지성 지지지는 절대 안 해요. 그래서 평소에 깐깐하고 주관이 뚜렷한 그녀가 칭찬을 한번 해주면 그 말의 무게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와, 이 여자가 인정해준 거면 나 진짜 잘한 거구나 하는 확신이 들죠. 반대로 그녀가 쓴소리를 할 때는 비난이 아니라 애정이 담긴 팩트 폭격이라는 걸 알기에 기분 나쁘기보다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 나를 성장시켜주는 파트너라는 느낌을 팍팍 주는 거죠.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볼까요? 남자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동료 뒷담화를 하거나 좀 예민하게 굴었다고 쳐요. 보통은 무조건 네가 맞아, 걔가 나쁜 놈이야 하고 같이 욕해주잖아요. 근데 진짜 고수 언니들은 화법부터가 달라요. 먼저 남자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부드럽지만 뼈있는 조언을 툭 던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는지 내가 제일 잘 알지. 그건 진짜 존경해. 근데 아까 회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동료한테 너무 날카롭게 반응한 건 좀 아쉽더라. 자기처럼 능력 있고 그릇이 큰 사람은 말도 더 멋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엔 좀 다르게 표현해보는 건 어때 나는 자기가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 헐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이게 바로 칭찬이라는 당근과 조언이라는 채찍을 절묘하게 섞은 거예요. 남자의 자존심은 세워주면서도 잘못된 행동은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죠. 이렇게 남자는 여자는 나를 진짜로 아끼는구나. 내가 더 괜찮은 남자가 되길 바라는구나 싶어서 고마움을 느끼고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게 돼요. 단순히 비위를 맞추는 여자가 아니라 나를 이끌어주는 현명한 여자에게 남자라는 종족은 꼼짝없이 충성하게 되는 법이거든요. 다섯 번째 원칙은 바로 감정의 파도를 무기로 써서 관심을 구걸하지 않는 아주 성숙하고 쿨한 태도예요. 세상에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많은 언니들이 툭하면 울고불고 삐지고 입국 다물고 잠수 타는 걸로 남자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해요. 나 화났어, 빨리 달래줘 라는 시그널을 온몸으로 보내는 거죠. 아이고 정말 남자들 입장에서 이거만큼 피 말리고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 없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남자라는 종족은 여자가 감정적으로 폭발하면 논리가 마비되고 그냥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입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런데 진짜 고수들은 달라요. 그녀들은 자신의 감정을 아주 어른스럽게 다룰 줄 알아요. 눈물이나 침묵으로 상대를 조종하려 들지 않고 차분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시도하죠. 이게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아세요? 이 여자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 되지 않아도 되는구나.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대화로 풀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감정적인 드라마 퀸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현명한 여자가 되는 거죠.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볼까요? 남자가 요즘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연락이 좀 뜸했다고 쳐요. 보통은 서운함이 폭발해서 오빠는 날 사랑하긴 해? 어떻게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해? 하면서 엉엉 울거나 비난을 퍼붓잖아요. 생각만 해도 기빨리지 않나요? 하지만 매력 터지는 언니들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이번 주에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우리 대화가 부족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좀 연결된 느낌이 덜 들어서 아쉬워. 우리 저녁에 딱 30분만이라도 서로에게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와,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 기분이 이렇다고 이름을 붙여주고 비난 대신에 구체적인 해결책을 딱 내놓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좋아지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남자는 방어 기제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미안함과 동시에 이 여자의 현명함에 감탄하게 되죠.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라 감정을 나누는 진짜 파트너. 이게 바로 남자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게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라니까요. 6번째 원칙은 바로 거치장이 아닌 머릿속과 경험의 창고를 꽉 채우는 것. 즉 지식과 경험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태도예요. 세상에나 우리 언니들 중에서 다이어트나 피부 관리에는 목숨을 걸면서 정작 뇌생녀가 되는 데는 소홀한 분들이 꽤 많아요. 아이고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 남자들이 시각적인 동물이라 예쁜 여자한테 처음에 확 끌리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유통기한이 생각보다 짧다는 게 함정이죠. 아무리 절세 미녀라도 대화가 안 통하고 맨날 연예인 가십거리나 오늘 뭐 먹었는지 같은 영양가 없는 이야기만 하다 보면 남자들은 금방 하품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참나 이 여자랑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티키타카가 안 되네 싶으면 그때부터는 매력이 급속도로 식어버려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매력은 바로 지적인 깊이에서 나와요. 책을 많이 읽고 여행을 다니며 세상 보는 눈을 넓히고 자기만의 철학이 있는 여자는 마치 읽어도 끝이 없는 아주 재미있는 소설책 같아요. 이게 왜 그토록 치명적이냐고요?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대상에게 끌리거든요. 맨날 똑같은 일상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요즘 역사 강의를 듣는데 말이야. 지금 일어나는 이 사회 현상이 과거의 그 사건이랑 너무 비슷해서 소름 돋았어. 라며 눈을 반짝이는 여자를 보면 남자들은 속으로 헐, 이 여자 뭐지? 진짜 뇌가 섹시하다 라며 감탄하게 돼요. 단순히 얼굴만 예쁜 인형이 아니라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한 영혼의 파트너라고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데이트할 때 밥 먹고 영화 보고 카페 가는 뻔한 루트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녀는 틈틈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인문학 토론 모임에 나가요. 그러다 뉴스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냥 뭐 무섭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읽었던 책 내용이랑 연결지어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툭 던지는 거죠. 와, 그때 남자가 느끼는 전율은 진짜 대박이에요. 이 여자는 내가 모르는 세상을 알고 있구나라는 존경심이 생기면서 그 지적인 아우라에 완전히 압도당하게 되죠. 외모는 세월이 가면 시들지만 이런 지적인 기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한 향기를 내는 법이라 절대 질리지 않아요. 이게 바로 늙지 않는 매력의 비결이라니까요. 7번째 원칙은 바로 말과 행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딱 맞아떨어지는 언행일치의 자세예요. 세상에나 우리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피곤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앞에서는 웃고 있는데 뒤에서는 딴소리 하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지만 그 갈대가 너무 심하게 흔들리면 우리 남자들은 멀미가 나서 도망가고 싶거든요. 아니 어제는 괜찮다며 왜 갑자기 화를 내 이러면 도대체 장단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머리야.
이 원칙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요. 신뢰라는 건 결국 꾸준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언니가 뱉은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는 그 믿음이 생기면 남자는 그 여자에게서 엄청난 안정감을 느껴요. 만약 언니가 나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라고 말했다면 진짜로 혼자서 잘 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그래놓고 나중에 왜 나 안 찾아왔어? 내가 오라 할 줄 알았지라고 딴소리하면 진짜 헐소리가 절로 나오죠. 이 일관성은 남자로 하여금 이 여자는 속이 꽉 찬 진짜 백이구나 하는 확신을 줘요. 겉다르고 속다른 여우가 아니라 자신이 뱉은 말에 책임을 지는 멋진 어른이라는 걸 증명하는 셈이죠. 예를 들어서 아주 흔한 상황을 한번 볼까요? 보통 싸우고 나면 쿨한 척 괜찮아 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친구들한테 남친 욕을 하거나 카톡 프로필 사진 싹 내리고 우울한 음악 깔아놓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 우리 남자들이 보면 진짜 정 떨어지는 포인트 중 하나거든요. 참나 우리가 독심술사도 아니고 암호 해독하는 것도 아니고 피 말리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고수 언니들은 처음에 이렇게 선언해요.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돌려 말하지 않고 오빠한테 제일 먼저 솔직하게 말할게. 그리고 실제로 서운한 일이 생겼을 때 친구들한테 뒷담화하거나 SNS에 의미심장한 저격글 올리는 유치한 짓 절대 안 해요. 대신 남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차분하게 둘이서만 대화로 풀어나가죠. 와, 진짜 대박. 이런 투명하고 일관된 태도를 보면 남자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 여자는 내 뒤통수를 칠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깊은 신뢰가 쌓이면서 관계 자체가 아주 평온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자가 꿈꾸는 진짜 평화라니까요. 8번째 원칙은 바로 남들의 인정이나 관심 따위에 목매지 않고 쿨하게 마이웨이를 가는 태도예요. 세상에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인스타그램 좋아요, 숫자에 울고 웃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눈치 보느라 다들 바쁘잖아요. 마치 배고픈 하이에나처럼 관심 좀 줘, 나 예쁘다고 해줘 라고 갈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럴 때 남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여자가 나타나면 어떨까요? 헐, 저 여자는 도대체 뭐지? 싶으면서 시선이 확 꽂히게 돼 있어요. 왜 이게 먹히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에 굶주려 있는데 그걸 구걸하지 않는 사람은 엄청나게 힘있어 보이고 신비로워 보이거든요. 그녀의 자신감은 남들이 와 예쁘다 해줘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스스로 솟아나오는 거니까요.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속이 꽉 찬 사람은 굳이 밖에서 채워달라고 소리치지 않는 법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SNS에 사진 하나를 올려도 진짜 고수 언니들은 달라요.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보정을 떡칠하거나 몸매 자랑하려고 애쓰는 사진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보기에 예쁘고 예술적이라고 생각하는 사진을 툭 올려요. 좋아요가 몇 개 달리든 댓글에 누가 예쁘다고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죠. 데이트할 때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빠, 나 이거 입으면 뚱뚱해 보여? 라고 답정너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거울 속 자기 모습에 만족해서 기분 좋게 입고 나오는 거예요. 와,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나 오늘 좀 괜찮네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그 당당함이 남자 눈에는 그 어떤 노출 의상보다 훨씬 더 섹시하게 보여요. 굳이 나 좀 예뻐해줘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빛이 나니까 남자들이 알아서 줄을 서서 칭찬을 갖다 바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여왕의 품격 아니겠어요? 9번째 원칙은 바로 나랑 안 맞는다 싶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쿨하게 놓아버릴 줄 아는 과감한 결단력이에요. 아이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정 때문에, 미련 때문에 질질 끄는 언니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요, 우리 남자들이 진짜 무서워하고 동시에 경외심을 느끼는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여자예요. 이게 왜 그렇게 강력하냐고요? 붙잡고 매달리는 여자한테는 긴장감이 안 생겨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얜 내 옆에 있겠지 하는 자만심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나를 함부로 대하면 국물도 없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여자 앞에선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어요. 헐, 내가 실수하면 이 여자는 진짜로 가버리겠구나 하는 상실에 대한 공포가 남자를 안달나게 만드는 최고의 자극제가 되는 거죠. 이건 협박이 아니라 내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 같은 거예요. 상황을 한번 볼까요? 만약 남자가 바람을 피웠거나
언니가 정해둔 중요한 선을 자꾸 넘으면서 무시한다고 쳐요. 보통은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거나 제발 돌아와줘라고 울고불고 매달리잖아요. 에이구, 그러면 남자는 속으로 역시 넌 나 못 떠나 하고 더 기고만장해져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언니들은 달라요. 눈물 콧물 짜는 대신 아주 차분하고 서늘하게 말하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소중하지만 나는 그 무엇보다 나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 그래서 난 여기서 멈출게. 잘 지내. 그리고는 진짜로 짐 싸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려요. 전화 차단하고 SNS 끊고 완전히 증발해버리는 거죠. 와, 진짜 대박. 이때 남자가 느끼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제야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미 버스는 떠난 뒤죠. 내 자존심을 짓밟는 관계라면 언제든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다는 그 단호함이 역설적으로 남자를 가장 간절하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언니들 기억하세요.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머무를 때도 대접받는 법이에요. 마지막 10번째 원칙은 바로 다 보여주지 않고 남겨두는 미학. 즉 읽어도 끝이 안 나는 책처럼 신비로움을 유지하는 거예요. 세상에나 좋아하는 남자 생겼다고 첫 데이트부터 자기 인생사, 가족사, 전 남친 이야기까지 몽땅 털어놓는 언니들 있죠? 나에 대해 다 알려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제발 멈추세요. 아이고, 우리 남자들은 너무 뻔하게 다 보여주는 여자한테는 금방 흥미를 잃어요. 왜냐고요? 사랑의 연료는 바로 호기심이거든요. 저 여자는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야 계속 파고들고 싶어지는데 첫 판에 다 까버리면 더 이상 궁금할 게 없잖아요. 뷔페에 가서 한 번에 다 먹어버리면 배불러서 더 먹기 싫은 거랑 똑같아요. 조금씩 천천히 맛보게 해줘야 감질나서 미치는 거예요. 진짜 고수들은 자신을 아직 다 읽지 않은 책처럼 만들어요. 예를 들어 데이트할 때 나 옛날에 잠깐 외국 살았었어 라고 툭 던져요. 남자가 오 진짜? 어디서? 뭐 했는데? 하고 물어보면 구구절절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미소만 지으면서 응 그냥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나중에 기회 되면 말해줄게 하고 싹 넘겨버리는 거죠. 와, 이러면 남자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가득 차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 여자 알면 알수록 궁금하네. 그 궁금증이 바로 남자를 언니라는 사람에게 묶어두는 강력한 밧줄이 되는 거예요. 다 보여주지 마세요. 여백의 미를 남겨두세요. 그래야 남자가 그 여백을 채우려고 언니 곁을 맴돌게 되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정말 중요한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마지막 핵심 마인드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연애의 고수들이 가진 비장의 무기이자 자립심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담한 태도예요. 세상에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언니들 연애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바로 헤어짐 아닌가요? 그 사람이 떠날까봐 다시 혼자가 될까봐 그 외로움이 두려워서 아닌 줄 알면서도 썩은 동아줄 붙잡듯 관계를 질질 끄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남자들은 귀신같이 그 두려움의 냄새를 맡아요. 아, 이 여자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헤어지자고 못하겠구나라는 걸 눈치채는 순간 남자의 긴장감은 바닥을 치고 관계의 주도권은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거죠. 참나 슬프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진 무서운 매력을 가진 언니들은 이 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녀들은 아주 냉정하고도 지혜로운 진리를 알고 있거든요. 바로 모든 관계는 언젠가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별일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독이 든 사과를 먹느니 차라리 배고픈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녀들은 진심을 다해 뜨겁게 사랑하지만 그 사랑 안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이 태도가 왜 그토록 강력하냐고요? 역설적이게도 이별을 각오한 사람만이 관계에 숨 쉴 구멍을 만들어주거든요. 집착하고 매달리는 사랑은 감옥 같아서 도망치고 싶지만 언제든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하는 사랑은 자유로워서 오히려 머물고 싶어지는 법이에요. 너 아니어도 난 내 인생 잘 살아라는 그 여유가 남자에게는 내 곁에 있어줘라는 말보다 100배는 더 강력한 구속력이 되는 거죠.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 관계가 삐걱거려서 남자가 홧김에 혹은 진지하게 우리 그만할까? 라는 뉘앙스를 풍겼다고 쳐요. 보통은 내가 잘못했어 헤어지지 마 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진짜 내공이 꽉 찬 언니들은 협박용으로 헤어지자고 말하지도 않지만
상대가 이별을 꺼낼 때 절대 쫄지 않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주 차분하게 이렇게 말하죠. 만약 오빠가 생각하기에 우리 관계가 더 이상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난 그 결정을 존중할게. 물론 우리가 헤어지면 난 많이 슬프고 힘들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무너지진 않아. 난 여전히 잘 지낼 거고 내 삶은 계속될 거니까. 와, 진짜 대박. 헐소리 나오지 않나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남자들 머릿속이 하얘져요. 이게 아닌데? 매달려야 하는데? 싶으면서 덜컥 겁이 나는 거죠. 이 여자는 나 없이도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동안 느슨했던 마음이 확 조여지면서 이 여자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드는 거예요. 이건 쿨한 척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단단한 자존감에서 나오는 포스죠.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밀당이 아니라 내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선언인 거예요. 언니들, 기억하세요. 사랑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만이 역설적으로 가장 오래 머물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요. 이 두려움 없는 자유로움이야말로 남자가 평생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은 여자의 진짜 모습이라니까요. 9번째 원칙은 바로 내 남자를 절대 신격화하지 않고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현실 직시예요. 세상에나 우리 언니들 연애만 시작하면 눈에 콩깍지가 두껍게 씌어서 남자를 무슨 아이돌이나 백마탄 왕자님처럼 떠받드는 경우 진짜 많잖아요. 우리 오빠는 완벽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혼자만의 환상 속에 으리으리한 성을 짓고 살죠. 아이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 남자들이란 종족도 알고 보면 밥 먹으면 배 나오고 자고 일어나면 눈곱 끼고 때로는 진짜 찌질한 실수도 저지르는 그냥 평범한 인간일 뿐이라니까요. 이 원칙이 왜 그토록 효과적이냐고요? 상대를 지나치게 이상화하면 결국엔 언니가 만들어낸 그 환상이 깨지면서 엄청난 실망과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배신감을 느끼겠지만 사실 그건 남자가 변한 게 아니라 언니가 만든 허상이 깨진 것뿐이거든요. 게다가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도요. 나를 너무 완벽한 존재로 기대하는 여자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워요.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실망할 텐데 항상 슈퍼맨처럼 멋진 모습만 연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숨이 턱턱 막히거든요. 참나, 연애가 아니라 연기를 해야 하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진짜 내공 만렙인 고수 언니들은 달라요. 그녀들은 남자를 나를 구원해줄 신이나 완벽한 이상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좋은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는 입체적인 한 사람으로 봐줘요. 이게 진짜 무서운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남자가 덤벙대서 실수를 하거나 가끔 성격이 좀 예민해질 때가 있다고 쳐요. 환상에 빠진 여자는 오빠가 변했어. 내 사랑은 이게 아니야. 하면서 난리를 치고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겠지만 진짜 매력적인 언니는 그걸 아주 담백하고 부드럽게 받아들여요. 자기가 평소엔 일 처리도 잘하지만 가끔 이렇게 덜렁거리는 면도 있네. 뭐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그것도 자기의 일부니까 하고 쿨하게 인정해주는 거죠. 와,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내가 머릿속으로 그린 이상적인 그림에 남자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못난 점까지 포함한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거예요. 헐, 이런 여자를 만나면 남자는 비로소 무거운 가면을 벗어던지고 마음 편히 쉴 수 있어요. 이 여자는 나의 찌질하고 부족한 모습까지도 판단하지 않고 안아주는구나 하는 생각에 깊은 안도감과 뼈저린 고마움을 느끼게 되죠. 이게 바로 남자를 떠날 수 없게 만드는 조건 없는 수용과 진짜 연결의 힘이라니까요.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원칙이에요. 이건 정말 고수들만 아는 비밀인데 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고요한 침묵의 방을 하나 남겨두는 것이에요. 세상에나 사랑에 빠지면 너와 나는 하나라면서 내 영혼의 밑바닥까지 탈탈탈 털어서 보여주려는 언니들 있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 내 머릿속의 잡생각까지 전부 다 공유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요. 아이고, 근데 그거 진짜 위험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사이라도 인간에게는 남이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고독의 영역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곳은 언니가 혼자서 쉬고 생각을 정리하고 스스로의 내공을 다지는 아주 성숙한 충전소 같은 곳이에요.
이 공간이 있어야 언니의 매력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 솟아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살다 보면 회사 일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복잡한 고민이나 우울한 감정이 들 때가 있잖아요. 보통은 남자 붙잡고 나 힘들어 위로해줘 하면서 징징거리기 쉬운데 진짜 멋진 언니는 달라요. 모든 걸 다 입 밖으로 내뱉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스스로 감당하고 소화해서 내 성장의 걸음으로 삼아야지라고 생각하며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조용히 사겨내요. 이건 남자를 못 믿어서 비밀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짐을 남한테 떠넘기지 않고 스스로 짊어질 줄 아는 어른의 태도인 거죠. 남자가 무슨 생각해?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좀 생각할 게 있어서 정리가 되면 이야기해 줄게 라고 부드럽게 웃어넘기는 그 모습. 와, 진짜 대박. 이때 느껴지는 그 은근한 신비로움과 깊이감은 남자로 하여금 경외심을 갖게 만들어요. 이 여자는 내가 다 알 수 없는 깊은 바다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깊이를 알고 싶어서 계속 빠져들게 되는 거죠. 다 보여주지 마세요. 가장 소중한 1%는 오직 언니 자신을 위해 남겨두세요. 그게 언니를 영원히 빛나게 할 테니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10가지 원칙을 숨 가쁘게 달려왔네요. 상대방이 나에게 껌딱지처럼 붙어있게 만드는 방법.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온전하고 완벽해서 감히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경지 말이에요. 그런데요, 언니들, 제가 진짜 속 깊은 이야기를 하나 꺼내보려고 해요. 사실 이 10가지 행동을 따라하는 건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따로 있죠. 바로 우리가 왜 그토록 남에게 목을 메고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길 바라는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진짜 이유와 마주하는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을 시작할 때 마음 한구석에 뻥 뚫린 구멍을 하나씩 안고 들어와요. 그게 어릴 때 부모님한테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아서 생겼든 아니면 지난 연애에서 똥차 같은 놈들한테 대였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구멍을 메워줄 누군가를 찾아 헤매요. 세상에나 우리가 연애할 때 막 퍼주고 너무 착하게 굴고 오빠 뜻대로 다 해라며 쉬운 여자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천사표라서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버림받는 게 죽기보다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참나 저도 그랬다니까요. 상대방이 조금만 차가워지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그 불안함을 잠재우려고 2배, 3배 더 잘해주려고 발버둥을 쳤죠.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는 행동 자체가 사실은 과거의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서 확인하려는 아주 슬픈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상대가 멀어질수록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는 원초적인 공포가 스위치 켜지듯 발동하는 거죠. 아이고 생각만 해도 짠하고 가슴 아프지 않나요?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아주 단단하고 멋진 인생 철학이 하나 있어요. 이걸 스토아 철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내용은 아주 심플하고 강력해요. 스토아 철학은 감정도 없는 덩이나 돌덩이나 로봇이 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지혜롭게 구분하라는 거죠. 내 힘으로 어쩔 수 있는 것과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쩔 수 없는 것을 딱 잘라 나누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가 언니를 사랑할지 말지, 답장을 빨리 할지 씹을지, 나를 귀하게 여길지 하찮게 여길지, 이건 전적으로 그 사람 마음이에요. 언니가 아무리 울고불고 매달려도 그 사람 뇌를 조종할 수는 없어요. 이건 통제 불가능한 역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보같이 자꾸 이걸 내 맘대로 하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헐, 안 되는 걸 잡고 있으니 속이 타들어가죠. 반면에 언니가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바로 언니 자신의 반응이에요.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나는 내 우아함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멘탈이 털려서 자존심 다 버리고 바짓가랑이를 잡을 것인가. 이건 온전히 언니의 선택이라는 거죠. 남자가 연락이 없어서 불안할 때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내 할 일을 하면서 평온을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진짜 자유이자 힘이에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더요. 남을 용서하는 것도 힘들지만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건 진짜 대박 힘들거든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바보같이 굴었지? 왜 그렇게 쉬운 여자처럼 행동했지? 하면서 이불킥하고 자책하는 언니들 많죠? 에이구,
그러지 마세요. 그때 언니가 사랑에 서툴렀던 거, 마음이 급했던 거, 너무 헌신했던 거, 그거 다 죄가 아니에요. 그저 사랑받고 싶었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었을 뿐이잖아요. 과거에 그 쉬웠던 나, 상처받았던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말고 꼭 안아주세요. 그래, 너도 참 고생 많았다 하고요. 그 뼈아픈 실수들이 있었기에 지금 언니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과거를 따뜻하게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겉으로만 센 척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고요한 카리스마를 가질 수 있게 되는 법이니까요. 이제 우리 과거의 나랑 화해하고 진짜 어른의 사랑을 할 준비가 된 것 같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겉으로만 야들야들한 척하는 가짜 부드러움보다 속이 꽉 찬 내면의 단단함이 얼마나 강력하고 질긴 매력을 가졌는지 아주 깊이 있게 알아봤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착한 여자 콤플렉스에 빠져서 나를 갈아넣고 있는 건 아니겠죠. 제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존중받고 싶다고 해서 일부러 차가운 어른 공주 연기를 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남들이 날 어떻게 보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이미 완성된 사람이 되어서 남들의 인정 따위는 쿨하게 패스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오르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콧대 높아서 꼬시기 힘든 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면 뇌리에 박혀서 죽어도 잊히지 않는 그런 여자가 되는 거죠. 깊이 있는 영혼과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 말이에요. 앞으로 언니들이 보여줄 부드러움은 약해서 어쩔 수 없이 고개 숙이는 비굴함이 아니라 내가 너무 강하고 여유로워서 기꺼이 베풀어주는 진짜 어른의 친절이어야 해요. 이 차이 진짜 대박 중요한 거 아시죠? 자, 지금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를 가슴 뛰게 하는 내 인생을 살고 있나? 아니면 내 기쁨과 행복의 열쇠를 몽땅 그 남자 손에 쥐어주고 처분만 기다리고 있나? 세상에나 만약 후자라면 지금 당장 마음의 집수리부터 다시 들어가야 해요. 아이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인데 왜 조연처럼 살려고 하세요? 이번 주에 아주 작은 미션 하나를 드릴게요. 나를 지키는 선을 딱 하나만 그어보는 거예요. 꾹 참고 먼저 카톡 안 보내기일 수도 있고 하루 저녁은 폰 끄고 온전히 나만을 위해 쓰기일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부탁은 단칼에 거절하기일 수도 있어요. 불안해서 전전긍긍하는 대신 과감하게 마음의 평화를 선택해보세요. 의존하는 대신 홀로 서는 연습을 시작하는 거죠. 저랑 약속 하나 해요. 오늘 제가 침 튀기며 설명한 이 10가지 원칙들을 그 남자를 꼬시거나 되찾기 위한 얄팍한 연애 기술로만 쓰지 않기로요. 이건 잃어버린 언니 자신을 되찾기 위한 인생의 나침반이에요. 언니가 스스로 꽉 차고 평온하고 깊어지면 신기하게도 그 깊이에 딱 어울리는 진짜 매기 사람들이 알아서 자석처럼 찰싹 달라붙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건 진짜 팩트예요. 자, 오늘 제 이야기가 가슴을 쿵 하고 때렸다. 나는 이제 불안한 연애 집어치우고 진짜 평온하고 멋진 나로 살겠다. 결심하셨다면 댓글창에 숫자 7을 딱 찍어주세요. 이 숫자 7은 나는 이제 평화를 선택한다. 나는 깊이 있는 여자가 되겠다라는 자신과의 굳은 맹세인 셈이죠. 귀한 시간 내서 제 긴 잔소리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언니들이 남들에게 베푸는 그 친절과 사랑, 이제는 아끼지 말고 언니 자신에게 2배, 3배로 퍼부어 주세요. 그럼 우리 모두 단단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랑하자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